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타깃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올레드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기술주의 과도한 투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본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이제 막대한 부채를 유발해서 이제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속에서 반도체나 전력설비 등 AI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3%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코스피와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인 기관의 수급 또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앞서서 2017년도에 정부가 한 차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쳤을 당시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도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흐름이 연말 랠리를 자극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시작이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12월 금리 인하와 AI 거품에 대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동안에 이제 과도하게 올랐던 AI 관련주들은 조정 속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에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마무리 지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등을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키 맞추기에 들어가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어제자 타깃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마침 어제 타깃주가 로봇 관련 종목이었죠.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타겟주는 바로 클로봇이었는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타겟주로도 몇 차례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얘기 드릴 때마다 좋은 수익을 챙겨줬던 효자 종목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좋은 타이밍을 주면서 안내 이후에 바로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다른 로봇주들과의 차별성을 보면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1위 기업으로서 이제 로봇 운영 체제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이죠. 대부분의 로봇 기업은 하드웨어 쪽에 종속돼 있다 보니까 특정 제조사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한계를 정면으로 깨버리긴 했습니다. 뭐 자체 이제 개발한 범용자율 소프트웨어 카멜레온이라든가 특히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크롬스인데 크롬스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제어하는 플랫폼이죠. 어떻게 보면 지휘통제 시스템 같은 건데 이미 50대 이상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이미 현대차나 SK 하이닉스나 등 반도체 대기업 등에서도 이제 실제 고객사로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든 거는 바로 피지컬 AI인데 올해 별도로 이제 휴머노이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로봇이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단순 연구 수준이 아니라 54억 원 규모의 국가 핵심 과제를 직접 주관하면서 로봇이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학습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보도화되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까지 좀 넘어온 상황인데 매출은 이제 전년 대비 한 40%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순손실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손실률을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데 순손실률을 60%가량 줄여낸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손실폭이 구조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고 이건 비용 구조가 안정되면서 매출 체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테마성 로봇이 아니라 산업 자동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21위평을 안착하기 전에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안내드린 이후에도 주가는 상승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오늘 22평 위에서 갭상승하면서 추세를 좀 완벽하게 돌려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 구간의 수급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더 오히려 매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1평을 오늘 완벽하게 안착해준 만큼요. 다시금 전고점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요.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작전본부에 오시면 클로버 정고점 돌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자 타깃주 바로 클로버이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공개 이후에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전고점까지 충분히 달려갈 여력 충분하다고 설명 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하신 뒤에 클로버 관련된 전략 챙겨가시죠. 자, 이렇게 지난 타깃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알테오젠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고요. 또 오늘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면서 함께 오름세 보이고 있죠, 반장님? 네.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뚫리면은 계속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유전을 뚫는 게 아니라 기술로 이제 돈이 나오는 관을 뚫는 기업인데 알테오젠은 지금 이제 약을 바꾸는 회사가 아니라 주사 방식을 표준으로 바꾸는 회사에 좀 가깝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핵심은 단순하죠. 기대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이미 머크로 기술 이전돼 ALB 비포 기술이 이제 실제 매출 구조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시장에서 시선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이미 미국 FDA 승인 단계에서 마일스톤이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유럽 이제 EC 승인으로 추가 기술료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인데 키트루사 S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 그리고 기타 글로벌 지역으로 순차적인 허가 확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적응증만 해도 무려 33개 이상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승인 국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적응증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추가 현금 유입 구조가 자동으로 열리는 모델이라는 거고 이 기술 하나만으로 2028년까지 연간 기술료 수익이 한 1조 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막연한 이제 기대 구간이 아니라 실제 돈이 찍히기 시작된 구간이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차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LT, 비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바이오 신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진짜 가치는 플랫폼 기술에 있죠. 기존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로 1시간 이상 맞는 구조였는데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병원 시스템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방식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1, 2분 내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기술, 이게 바로 ALT 비포죠. 이 기술은요, 단순히 이제 키트루자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적용 가능한 범위가 항암제뿐만 아니라 ADC라든가 이중항체나 아니면 RNA 기반의 치료제까지 사실상 차세대 바이오 약물 전반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글로벌 계약사들과의 6건 이상의 물질 이전 계약이 논의 중에 있고요. 이는 곧 후속 기술 계약 이전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 계약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회사가 늘수록 이제 반복적인 수익원이 자동으로 쌓이는 구조. 바로 여기에 이제 시장의 프리미엄을 좀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데 이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수급 구조 자체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향후에 이제 ALT 비포의 이제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인데 기존 로열티만 받는 구조에서 이제는 직접 생산하고 제품 매출까지 가져가는 구조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바이오 벤처가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급 사업 모델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숨고르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신고가 이후에 조정도 깊지 않았고요. 사실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상향 추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수급은 더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60만 원을 돌파 못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고 돌파하면서 60만 원을 좀 돌파 안착해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되는 단계입니다. 기술이 팔리고 현금이 들어오고 플랫폼이 확장되고 그 위에 코스피 이전과 공장 스토리까지 언제 어디까지 오를지 기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의 용의주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주가 60만 원 선 시원하게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알테오젠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 하루 또 눌렸었는데 오늘 어마어마하게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렇죠. 다들 정명승부만 생각하지만은 진짜기에는 늘 막혀있던 길을 뚫는 기술에서 좀 나옵니다. 이미 쓰이던 약이 들지 않는 환자들이라든가 그 빈틈을 파고드는 기업이 바로 이제 판도를 흔들 수 있는데 리가켄바이오가 바로 그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리가켄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LCB14 같은 경우는 현재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받는 부분이 엔투어 그 불응 환자에서의 데이터입니다. 임상 일상에서는 이제 엔투어 투약 경험이 있는 이제 환자 4명 중에 3명에서 부분 간해가 확인됐다는 점이 시장에서 강한 신호를 줬었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효능 확인 수준을 넘어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치료 옵션으로 될 가능성이 좀 나왔었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입수다를 통해서 이제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여러 코호트에서 환자 모집이 이어지고 있는데 HER2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시장 같은 경우 이미 큰 시장이긴 한데 내성 환자라는 미해결 영역에서는 여전히 블루오션에 가깝고요. 그리고 리가켄 같은 경우는 그 빈틈을 정면으로 공략하고 있고 이 지점이 주가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 기반 스토리라는 점이 과거의 이제 바이오 테마주들과는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리가켄바이오는 LCB14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기술 이전 환경이 빠르게 무르익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미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진행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복수 기술 이전 논의가 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가능성 언급이 아니라 NDR을 통해서 이제 파이프라인 경쟁력과 플랫폼 가치가 직접 설명된 구간이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LCB14 외에도 ROR1이라든가 그리고 타겟 ADC인 LCB71이나 B7, 뭐 H4 ADC 후보 물진 등 후보 파이프라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역시 이제 협상력을 높여주는 요소고요. 이 구조는 한 건 성사 여부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포지션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단순 테마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이제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닌 이제 ADC 플랫폼 자체를 좀 보유했다는 점인데 링커, 페이로드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빅파마 입장에서는 항체만 붙이면 바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죠. 이 때문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 개발 대신에 리가캠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단일 신약 기술 수출을 넘어서 플랫폼 패키지 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목표가치 눈높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콘졸 기반 구조 같은 경우는 단기 파이프라인 성과와 무관하게 이제 플랫폼 프리미엄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한번 인정을 받으면은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오늘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묻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천장은 벌써 뚫린 상태고요. 외인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20만 원 안착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신약 하나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막혀있던 치료 영역을 뚫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옆으로 좀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인상으로 만들어진 흐름이고 지금 시장이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리가켄바이오였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 이전 기대감을 안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과연 주가 20만 원 잘 안착해진 이후로 점점 더 상승폭 키워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용의주들 모두 검거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타깃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그 단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작전명 바로 ESS였고요. 북미에서 ESS 투자를 눌리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장님. 네. 오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2017년도 당시에는 이제 2차 전지의 비중이 크지가 않았죠, 시총이.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쪽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활성화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은 2차 전지 쪽을 안 바라볼 수가 없을 거고요. 요즘에는 시장을 보면 이제 예전처럼 배터리를 누가 만드느냐의 싸움보다는 얼마나 좀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느냐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고출력 ESS가 전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불을 끄는 기술이 아니라 애초에 이제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기업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타겟주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은 부품 회사 같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화재를 막는 기업,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안전 설계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AI 데이터 센터용 고출력 ESS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공냉식 냉각으로 진행을 했는데 한계가 명확했죠. 출력이 커질수록 발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 발열이 누적되면 화재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ESS 시장은 이미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냉이 아니라 순냉식 구조가 표준이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순행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을 흐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복잡한 유로 설계와 그리고 정밀 금형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고난이도 영역인데, 타겟주 같은 경우는 이미 순행식 ESS 독점 구조를 만들어낸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 SDI의 기존 ESS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ESS 2.0 모델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누가 뭐라고 해당하더라도 순행식을 양산할 수 있느냐를 보고 있고요. 타겟주는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 협력사가 아닌 이유는 기술 외주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점인데, 독자 개발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복잡한 유로 구조를 금형 사출로 구현하는 설계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완전 자동화 공장을 기반으로 한 대량 양산 체제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원가를 기존 대비 30에서 4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구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안정 설계인데, 화재 발생 시에 불이 하나의 모듈에서 전체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특수 차단 구조와 난연 소재가 적용이 돼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 화재로 수천억 원이 사라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신뢰를 좀 먼저 보고요. 타겟주는 그 신뢰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또 시장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미 돈을 쥐고 뛰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타겟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달 사이에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CB나 금융권 차입이나 이중까지 모두 진행이 됐고, 담보 없이 차입이 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 기반 자금 조달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주요 고객사는 북미 ESS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수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아직 물량이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회사는 이제 계약이 확정되는 순간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 준비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이미 현지 채널도 가동 중에 있으면서 북미 ESS 시장이 본격화 열릴 때, 그때 가장 먼저 움직일 준비가 끝난 회사가 바로 오늘의 타겟주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단기 박스 돌파 이후에 한 차례 슈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을 잘 지켜준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눌림 구간에서 기관에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밑에서 더 많이 담아가는 모습 속에서 되돌림 흐름을 잘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상승 되돌림 패턴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1일평 돌파 전 선침해가 필요합니다. 어제 클로브스의 흐름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바로 반응했다는 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시장은 늘 늦게 반응을 좀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돈 같은 경우는 확정된 미래를 먼저 준비한 기업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나서 찾는 기업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그거를 만드는 기업. 어떻게 보면 AI 시대나 전력 전쟁 시대에 진짜 핵심은 바로 오늘 타겟주 같은 건데, 이 종목은 이제 이미 흐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런 종목 혼자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저희 작전본부에 들어오시면은 클로버 신호와 같이 오늘의 타겟주는 이겁니다. 타겟주의 매매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등 전부 공개드릴 예정인 만큼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 그리고 실제 매매 타점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도 기관이 모아가고 있는 오늘의 타겟주입니다. 이 종목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반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